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내 집 마련 노트 제4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세종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소장님. 네네. 지금 뭐 세종시가 난리가 났다고 해요. 그 엄청나게 지금 집값이 상승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많은 집들이 지금 굉장히 막 공급이 많이 되고 있나 봐요. 그 현재 세종시의 그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세종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에 땅값이 제일 많이 많이 올라온 지역으로 이제 네, 나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전입 인구도 제일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니까 네. 당연히 주거를 많이 필요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죠. 네. 세종시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여러 차례 가봤었거든요. 업무 네네. 때문에 가봤는데, 근데 저 거기 호수공원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일산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이고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거기 도서관이 엄청 잘 지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처음에 세종시 만들어질 때부터 배산 임수라고 그래갖고 최고의 명당자리라고 서울 축소판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네. 실제 살기에는 어떤가요? 제가 세종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제 네. 친척이 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애들 키우고 그다음에 너무 깨끗하니까 서울에서 내려갔습니다. 그 사람은. 네. 근데 그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집값이 좀 안 올라서 서울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세종시에 내려간 거 딱 하나, 집값이 서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 올라서 좀 이렇게 괜히 내려간다는 그 이유 하나 빼놓고는 전부 다 생활 만족도는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좀 조사를 해본 거에 따르면 세종시에 대한 그 주거 만족도가 굉장히 좋고, 네. 근데 이제 약간 그 제가 조사할 때는 세종시 관련한 조사했을 때는 거의 한 4년 전 정도 됐었거든요. 이 생활 편의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됐었어요. 병원하고 그 뭐 쇼핑이나 이런 쪽 문화시설 이런 거에 대한 부족함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채워지고, 그래서 아마 그때는 뭐 이제 쇼핑하려면은 인근 지역으로 대전으로 가든지 청주 가든지 그랬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많이 보완이 돼서 거주 만족도는 많이 좋아진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나 봐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태년 의원께서 그 국회를 이전하는 방안을 언급을 하셨어요. 세종시로 국회를 이전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정부 청사는 다 세종에 내려가 있고 그 국회나 입법기관들은 서울에 있다 보니까 뭐 그 국과장들이 뭐 카톡이나 이런 걸 길거리에서 업무 결제하고 길거리 국장 뭐 카톡 과장 막 이런 이야기들이 우스갯소리처럼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한다라는 이 건 때문에 이 이슈 때문에 세종시 가격이 더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건 아닌가요? 충분히 그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는 호재죠. 그렇죠. 굉장한 네, 호재죠. 호재죠. 네. 그리고 국회 전체가 아니고요. 네. 또 내용을 보니까 국회의장실이나 그다음에 본회의, 네네. 국회의 가장 핵심이죠. 네. 두 개는 서울에 있고 나머지 사무처, 입법처, 조사처, 도서관 그리고 이제 의원실 네. 이게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그 상임위도 한 절반만 가는 걸로 예, 들은 것 근데 같아요. 뭐 절반 가면 나머지 절반도 가겠죠. 네. 근데 궁극적으로 위헌 소송 문제 때문에 말씀드린 두 개의 의장실과 본회의는 이제 이전하지 않고 나머지 이전한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서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서는 엄청난 큰 호재죠. 그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지금 세종시로 국회 일부가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이 행정 중심 복합 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정부 부처 행정부에도 지금 법무부하고 외교부 빼고 다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내려가려면 다 내려가지 왜 안 내려가냐 궁금했었어요. 근데 외교부는 아마 외교대사관 그렇죠.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법무부는 뭐 대검찰청하고 헌재나 이런 게 아직 다 뭐 있으니 그런데 예. 그리고 대통령은 서울에 계시는데 행정부 내려갔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볼 때 법무부 외교부도 다 내려가야 된다. 행정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국회가 내려가는 논의는 이제 결정을 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 논의 과정에서 결론이 안 내면 에너지만 뺏기는 거예요. 여야 할 것 없이. 그래서 저는 꼭 어떻게 논의를 해서 여당에서 먼저 제시를 다시 꺼냈으니까는 네. 개인적으로는 뭐 그것도 국회 부분도 진행하지만 저는 대통령 그 집무실을 네. 그 종합청사 안에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주로 네네. 주기적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결제도 하고 직무도 하고 또 외교대사 시임장도 받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외교에 있는 그 외국에 있는 외교관들도 내려갔을 세종시에 때는, 대해서 예. 지금 내려갈 일 없죠 별로. 그렇죠. 예, 주로 이제 그 외교부가 일을 하니까 네. 그래서 외교부 다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서 네. 이제 위헌 문제는 그 한 번 위헌 결정이 났다고 그래서 영원히 위헌 결정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상황이 바뀌면 또 새로 판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확실히 했다면 좀 더 추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세종시에 땅 하나 없습니다. 네. 그 예전에도 이제 위헌 결정 날 때 서울이 수도라는 그 관습헌법에 따라서 갈 수가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위헌 이유가 나왔어서 사실 좀 의아하게 생각을 많이 해서 그것 네. 때문에 논란도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이번에 이제 그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가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아, 이렇게 좀 비효율성이 높다면은 국회 일부 기관이라도 일부라도 빨리 이전을 해서 좀 안정적으로 또 운영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현재 지금 이제 야당 쪽에서 굉장히 이걸 반발을 하고 있어서요. 향후 추이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저도 일단 내려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가 만약에 그렇게 내려가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이제 여의도에 부동산 가진 분들이겠죠. 아, 네네. 그러면 각종 상가나 사무실이나 빌딩들이 네. 사실 지금 국회를 중심으로 다 임대가 맞춰지고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걱정을 저는 안 하는 게 네. 우리나라 여의도는 반은 금융가고 반은 정치가예요. 그렇죠. 근데 그 금융가가 좀 작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이제 제 아이디어, 제가 생각한 거지만 편안하게 네. 지금 홍콩이 되게, 홍콩이 아주 지금 금융 중심지가 좀 그렇죠. 다시 흔들리고 네, 있거든요. 흔들리고 있죠. 근데 홍콩이 네. 저는 TV 프로그램을 보니까는 홍콩의 어느 일부가 이제 대만으로 넘어가는데 나 저도 대만 가봤지만 훨씬 우리나라가 좋더라고요. 차라리 우리가 좀 노력을 해서 네. 홍콩에 있는 이탈 세력을 금융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네. 여의도 이렇게 여의도 국회 정치 파트가 넘어가는 부분에 채울 수 그 빈 공간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면 네네. 여의도가 충분히 그런 기반을 갖춰져 있거든요. 대만하고 우리나라 여의도에다가 그 경쟁을 한다면 우리 장점은 어떤 게 될 수 있나요? 단점은 언어가 이제 우리는 아, 그 네. 영어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중화권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불편한 게 있겠지만 네. 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우리 여의도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대만을 가서 뭐 기후나 날씨나 네. 이런 거 따져볼 때 우리 관광객 많이 오지 않습니까? 홍콩 그렇죠. 사람들도. 예. 그 여의도 정도의 홍콩을 대체할 수 있는 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금융타운을 그 전개 부분을 이렇게 비더라도 네. 충분히 세우면 여의도에 부동산을 갖고 계신 건물주도 뭐 그 과정에서는 좀 고생을 하겠죠. 마음고생을. 네. 저 충분히 채워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 스카이라인이나 지금 최근에 그 여의도 이 주변에 그 스카이라인이나 건물들 지어지는 거 보면 거의 지금 뉴욕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줄 때도 있어요. 그렇죠. 뭐 네. 60층 기본으로 되어 네, 있죠. 네. 지금 옛날에 63빌딩이 지금 거의 되게 작아졌어요. 그 네, 옆에 맞습니다. 엄청 네, 크게 네. 들어서가지고. 그래서 충분히 우리나라도 그 홍콩에 몰려 있었던 그 금융의 어떤 뭐 지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쪽으로 우리나라로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 있다. 이렇게 좀 말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저는 뭐 제가 부동산 쪽에 일을 하고 있어서 모르겠지만 네. 이게 땅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렇죠. 땅이 빌면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어쩌면은 더 좋아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서울은 이제 뉴욕 맨하탄. 그렇죠. 예. 이제 맨하탄하고 되고, 저희가 이제 거의 뭐 옛날에 격차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네. 격차는 좁았죠. 물론 이제 네. 맨하탄보다 절대적인 규모나 이런 그 능력 면에서는 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 여의도가 어떤 독립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프라 같은 예, 딱 거나 그래서 이런 걸 그런 걸 보면은, 네. 잘 활용하면 맨하탄 못지않는 아시아의 금융 중심, 허브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한강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통 인프라나 현재 지금 또 금융권들이 많이 또 밀집되어 있고 사실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여의도의 정치 부분이 이전을 하는 비슷한 사례가 과천이 그랬어요. 지금 이제 과천이 원래 정부청사가 있던 곳이었잖아요. 네네네. 많이 이전을 해서 마지막에 이제 지금 법무부하고 일부 기관들만 남아있는데 미래부 이전할 때 굉장히 그 지역의 상권의 문제가 심각해져가지고 지역분들이 굉장히 크게 반대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지역에 이제 지금 3기 신도시가 들어가고 또 주택 공급이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되면서 조금 이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만들었어요. 과천에 최근에 지식정보센터에서 네. 지산이나 이런 또 아파트 공급함으로써 네. 예전에 이제 그 과천 정부종합청사의 그 빈 공간을 지금 어느 정도 채워가고 과천의 집값이나 을 많이 회복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꼭 뭐 정부 청사가 있어야 뭐 좋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너무 머무서서 뭐 못하는 식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렇게 좀 빈 공간이 생길 경우에 더 많은 지원이나 유치 작업들을 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으니까요. 이제 과천도 지금 이제 기업에 대한 유치를 많이 하고 그 3기 신도시 그 인근에 그런 유치 작업들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여의도도 국회가 일부 이전하고 사실 저도 다 이전했으면 좋겠는데 이전을 하고 나면 충분히 어떤 글로벌 도시로서 맨하탄 같은 그런 도시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런 전망을 지금 해주셔서 저도 좀 굉장히 기대가 갑자기 되는 기대감이 네,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세종시가 이제 지금 인구가 블랙홀처럼 주변 지역의 주변 도시들의 인구를 막 흡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 청주나 청원군, 대전, 네, 대전. 네, 네, 대전 많이 이쪽으로 이동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지역 균형 발전상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게 대전에 중소기업 벤처부가 있어요. 네네. 그거를 이제 세종시로 옮기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좀 반대합니다. 그 굉장히 지금 지역에서도 반대하고 왜냐하면 있더라고요. 이게 예. 굳이 그 제가 글을 재봤어요. 네네. 중소기업 벤처부랑 세종시하고 거리가 한 18km 정도 되더라고요. 아, 한 30분 이내에 갈 수 있네요. 제가 가봤거든요. 네.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구역만 대전에 있지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굳이 그 옆에 있다고 뭐 걸어가고 또 편한 그런 건 있겠지만 네. 그렇게 이제 무리를 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그 중소기업 벤처부는 대전에 있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네. 이전은 몇 평만이 됩니까? 그렇죠. 네. 예. 그렇게 그 특허점도 있을 걸요 아마 대전에. 네네. 네, 예. 있다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에 이제 그 인구가 들어온 유입되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좀 더 생활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에 또 교육력이 좋은 곳에 살고 싶은 건 자유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대도시, 신도시가 건설되고 거기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주변을 이렇게 흡수하는 현상은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러면 이제 그 공동화되는 네. 그 지역에 대해서는 또 지자체별로 또 보완도 세워야 될 거고 그렇죠. 또 지원도 해야 되고 이렇게 네. 해나감으로써 좀 문제를 좀 더 줄여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행정 중심 복합 도시로서의 명맥, 그 이 이름에 맞는 그런 도시로 일단 만들어 놓고 그 주변의 도시들의 그런 그 좀 부족하게 인구가 빠져나가는 문제는 또 별도로 그 각 지자체들이 합심해서 대책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네요. 오늘 그 세종시 지금 가장 핫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도시 세종시에 대해서 몇 가지 또 이슈가 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